2부에서 말씀드린 그 지옥 같은 13년의 마지막 순간, 딸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당한 그날 밤 저는 정말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결심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제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대학에서도 미술을 전공했고요. 결혼 전에는 그림 그리는 게 제 전부였어요. 대학 때는 성적 장학생이었고 영어와 일본어에도 능통했어요. 졸업할 때는 대기업 디자인팀 입사 제의도 여러 곳에서 받았죠. 하지만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연수야, 이제 시집 왔으니까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그림 그려서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시댁을 잘 모시는 게 여자의 진짜 일이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건 좋은데 그것만 붙잡고 있을 순 없잖아. 이제 현실을 봐야지. 가정을 챙기는 게 우선이야.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만뒀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만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 1년째부터 몰래 다시 시작했어요. 시댁 일을 하느라 지치고 남편의 차가운 대우에 상처받을 때마다 그림이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 혼자 일어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낮에 당한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무시, 그 모든 감정을 그림으로 풀어냈어요. 처음엔 일기 쓰듯 그렸습니다. 시댁에서 김장을 혼자 하는 며느리, 시어머니 친구들 발을 씻겨드리는 며느리, 생일상을 혼자 차리는 여자. 이런 제 경험을 웹툰으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째 조심스럽게 온라인에 올려봤습니다. 시댁 생활 리얼 다큐라는 제목으로요. 그런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너무 생생해서 울면서 봤어요. 조회수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웹툰 플랫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식 연재 제의였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절대 말할 수 없었죠. 그림 그려서 뭐 하냐던 시어머니, 취미로 낙서 하나며 비웃던 남편.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시댁의 완벽한 며느리, 밤에는 웹툰 작가. 웹툰 제목은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댁살이의 적나라한 현실이었죠.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남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도, 수유 중인 제게 남편한테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을 때도 모든 걸 웹툰으로 그렸습니다. 독자들은 열광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작가님, 이거 실화 맞죠? 너무 현실적이어서 소름 돋아요. 웹툰은 점점 인기를 얻었고 연재 5년째에는 플랫폼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딸이 10살 되던 해 드라마 제작 제의까지 왔습니다. 유명 방송사에서 완벽한 며느리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저작권료와 인쇄만으로도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갈 수 있구나. 딸이 12살이 되던 해 드라마가 방영됐어요. 시청률 30%를 넘기며 대박이 났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완벽한 며느리에 열광했어요. 며느리의 현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드라마는 처음이다. 모든 기혼 여성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작품. 작가의 실제 경험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시댁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제 드라마 이야기가 나와도 드라마니까 과장된 거지라 했고, 시어머니는 제 드라마를 보시고는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예민하다며 비판하기까지 했죠. 아이러니했어요. 제 인생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시댁이 비판하는 상황이. 딸이 13살이 되던 해 남편이 딸 친구들 앞에서 여자친구와 스킨십하는 모습이 들통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결심했죠. 이제 끝이야. 그리고 본격적인 이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13년간 바보처럼 당하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기록해두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외도 증거, 시어머니의 가혹한 구박, 대화 내용들 웹툰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문자, 통화 녹음, 목격자들까지. 완벽한 증거였죠. 변호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완벽히 준비된 이혼 소송은 처음 봅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 승소가 확실합니다. 재산 분할 문제도 있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지만 제 수입이 남편보다 훨씬 많아 오히려 제가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웹툰과 드라마 수익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딸도 아빠와는 살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자 시댁 반응은 가관이었어요. 연수가 이렇게 음흉한 애였나? 13년 동안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니. 결혼할 때부터 계획한 거 아니야? 특히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13년 동안 내가 사준 집에서 먹고 자고 했으면서 우리가 애까지 키워줬는데 배은망덕하게. 남편은 더 뻔뻔했죠. 재산 분할? 내가 뭘 했다고. 여자로서 집안일은 당연한 거잖아. 양육권? 내가 더 경제력 있는데 왜 내가 가져가려고 해? 이혼할 거면 지은이는 두고 가라. 만약 내가 데려가면 양육비 한 푼도 안 줄 거야. 게다가 재산도 빼돌리더군요. 급히 통장을 정리하고 시어머니 명의로 집을 옮기고. 하지만 변호사가 제 경제 상황을 공개하자 시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수가 저작권료만으로 연간 몇 억을 번다고. 우리가 13년 동안 뭘 몰랐던 거야?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여보, 이게 진짜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는 부부인데. 시어머니는 말을 잃었죠. 첫째 시누이는 존댓말을 쓰며 태도가 바뀌었고, 둘째 시누이는 아예 180도 돌변해 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산 분할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포기해야 했고, 양육권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바람 소문이 퍼져 결국 몰락했고, 저는 새 작품과 드라마 제작으로 더 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 딸 지은이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엄마가 그림 그리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새벽에 혼자 그림 그리는 엄마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그런데 엄마가 그린 웹툰 보니까 우리 가족 이야기더라.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싶어서 많이 울었어. 그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도, 그리고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이혼 1년 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팬미팅을 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독자분이 말씀하셨어요. 작가님 웹툰 보고 용기를 얻어서 저도 이혼했어요. 덕분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젊은 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나중에 엄마가 되면 작가님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요. 한 사람만 희생하지 않는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이혼 1년 후 시어머니가 제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 좀 바꿔줄래? 연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돌아와라.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이제 와서 드라마를 보고 깨달았다나요. 완벽한 며느리가 그 집안 이야기라는 걸. 하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저는 지은이와 잘 살고 있어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저는 지은이와 함께 너무 행복합니다. 웹툰 세 작품이 동시에 연재 중이고 드라마 제작 출판해외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월드 서바이벌 웹툰 아카데미예요.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웹툰 그리기를 가르치는 교육원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치유이자 다른 사람들의 위로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수강생은 40대 주부였는데 6개월 만에 자신의 웹툰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이 시어머니와의 24시간이었는데 벌써 팬들이 생겼답니다. 지은이는 저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엄마,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엄마가 유명한 작가라고. 엄마가 그때 이혼 안 했으면 지금도 힘들었을 텐데. 정말 잘했어. 그리고 엄마가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있어서 더 자랑스러워. 가끔 딸이 묻습니다. 엄마, 왜 더 일찍 이혼 안 했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는 엄마도 어렸어.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야. 엄마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맞습니다. 그 13년의 지옥 같은 시간이 없었다면 완벽한 며느리도 탄생하지 못했겠죠. 이혼을 한 지도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웹툰계에서 인정받는 작가가 됐고 지은이는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멋진 여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웹툰 아카데미를 통해 만난 수십 명의 여성들이 각자의 이야기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어제도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작가님 덕분에 용기를 얻어 20년 만에 시어머니께 애노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확신합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진짜 가족은 한 사람만 희생하게 두지 않는다는 걸.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언제든 늦지 않았다는 걸.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것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깨닫게 된 완벽한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족입니다. 그동안 길고 힘들었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